이렇게 나왔을 때는 선택지부터 봐요. 무시하지니까. 읽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틀리라고 이렇게 문제 내주지 않아요. 출제자들은 최대한 맞출 수 있게 합니다. 여기저기 힌트를 넣어주고 싶어 하는 게 출제자예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형별 문제풀이 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능검이 유형이 있구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문제풀이 어떻게 보면 요령입니다. 요령, 유형별로 해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은 5초 만에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한번 아껴보자라는 건데, 첫 번째 사료형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자료가 나와 있고 그 자료 속에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빈칸 맞추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뭐부터 보입니까? 혹시 사진이 먼저 보입니까? 자, 볼까요? 자, 일단 사료에 사진이 먼저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선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일단 다짜고짜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래 좋다 읽어보자. 사진 익숙해요? 아니죠. 그래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지린성 랴오어선 유적에서 여기가 어딘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해버리면요, 여기에서 와 이거 어려운데 라고 해서 고정관념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없애야 돼요. 이렇게 절대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문제부터 읽어야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시선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부터 안 읽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요거 유념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거는 생소한 자료가 나오면 철저하게 무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이죠.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요 문제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문제부터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벌써 국가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지린선, 와 이러지 마시고 모르는 것은 어떻게 지워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알만한 게 나오죠. 뭐가 나와? 삼국지 동의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래 것들이 추론이 돼요. 뭐 삼국지위서 동의전이니까 일단 연맹국가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정도가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고 이 선택지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좀 마음에 안정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따르면 빈칸은 장성 북쪽에 있던 나라로 여러 가들이 별도로 주관하는 사출도 여기에서 끝나야지. 부여죠. 그러니까 연맹국가 중에 하나 나왔는데 사출도가 나오니까 부여예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영고라는 제철 행사 부여죠? 정확하게 1번이 그냥 정답이 나와버리죠. 그렇다면 동형 문제, 연습 문제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사진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 완사천이 나왔어요. 완사천 어딘지 아는 사람 모르죠? 이 우물은 빈칸하고 장하왕후인데 어떤 왕비인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지. 문제부터 봐야죠. 가 국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 국왕, 왕을 찾는 문제고 모르는 거 어떻게 하라고? 없애라고요. 일찍이 그는 궁예의 명에 따라 궁예가 등장을 했죠. 후삼국 시대고 궁예의 명에 따라서 나주를 정복했던 장수가 있었어요. 쭉 내려가면 모르는 건 그냥 지우라고. 그럼 알만한 게 나와요. 그녀가 바로 훗날 해종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죠. 고려 왕조 초반 한번 읊어보자. 해종이에요? 그러면 해종의 어머니니까 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야? 태조. 누구? 왕건이죠. 그럼 끝났죠. 기인제도, 사심관제도는 누구예요? 이것이 정답이죠. 태조. 2번 정답. 사료형인데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 것. 요거는 5초에서 10초면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힌트가 한 번에 보이는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보면 뭐부터 보이십니까? 역시 사진 먼저 보이죠. 자료 먼저 읽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사진부터 보여요. 좋습니다. 사진. 이렇게 한자가 써 있는데 한자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한자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또 포기하고 읽어. 옛사람이 이르기는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라고 돼 있어요. 요거 시간 버리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자, 출처부터 보세요. 왜냐하면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 거는 엄청난 힌트입니다. 출처 보면
5초면 끝나요. 3초 만에 주제가 파악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읽고 그 다음에 또 키워드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자료, 출처가 있는지. 출처가 있어요. 어디? 한국통사입니다. 한국통사는 누가 저술을 했죠? 박은식 선생이 저술을 했습니다. 자, 한국통사. 출처가 나왔네. 자, 문제 봅시다. 다음 역사서를 저술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자, 지금 뭐예요? 저술한 인물의 활동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출처에서 한국통사 박은식 선생이니까 나왔어요. 인물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필요합니까? 일단 내용이 필요 없어져요. 읽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편적인 문제죠. 박은식 선생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건데, 우리 시험의 특징이 자료를 막 주다 보니까 이렇게 주면 요 아래의 내용은 상당 부분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1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하였다. 누굽니까? 박은식 선생이잖아요. 1번이 정답이죠.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다음 형태, 사료형 형태를 한번 봅시다. 일단 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자료를 읽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료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선택지부터 읽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선택지부터 봐볼까? 라는 거죠. 진도와 제주도에서 몽골군의 항쟁을 했다. 삼별초. 자, 2번 쌍성 총관부 탈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직 고려 말 공민왕 때 유인의 장군을 보냈잖아요. 자, 세 번째 포수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훈련도감 얘기고, 네 번째 최충원이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서 조직한 것. 이거 뭐예요? 이것은 도방. 5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으로 군대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광군이지요. 자, 이제 이 선택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에서 대부분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군사제도일 것이다 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 가는 거예요. 자, 문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조선 전기의 중앙군사조직인 오위는 16세기 말에 그 조직이 유명무실해졌는데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에 참패하자 군사 조직의 재정비가 불가하였고, 이에 임진왜란 중에 새로운 중앙국 조직으로 가가 설치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키워드를 찾을 때는 가, 빈칸 양 옆에 중요한 것이 옆에 묻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앞에 오이 어쩌고 나오는데 혼란스러워요. 그러다가 뒤에 가, 빈칸 주변에 보니까 딱 나온 거죠. 외란 중에, 임진왜란 중에 군사조직 만든 거 어떤 게 있어요? 훈련도감. 그러니까 정답은 훈련도감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형으로 한번 봐봅시다. 주제가 제시되어 있는 대화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데요. 자, 이거 딱 보면 뭐부터 보이죠? 뭐부터 보여요? 자, 글자부터 보여요? 그림부터 보여요. 지금 글자부터 보이죠? 왜 이러냐라는 거죠. 말풍선 먼저 보지 말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그림 전체를 한번 훑어봐야 돼요. 한눈에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풍선 힌트는 보이는 대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긴 재심은, 그러니까 자료가 길다면 선택지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념을 하시고 들어가 보면 다시 틀려져요. 자, 보세요. 여기서 딱 보면 전체적인 것을 보라라는 거야. 한눈에 딱 봤을 때 요걸 봐야 돼. 요걸 봐야 돼요. 지금 뭐가 보여요? 숨어 있었던 게 보이지? 서성룡과 서희가 나오잖아. 벌써 끝난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예요? 외교 단판이라고 힌트까지 줬어. 그럼 요건 뭐예요? 서희의 외교 단판이라고 문제에서 그냥 내준 겁니다. 그렇죠? 내준 거야. 만약에 이걸 놓쳤다고 했을 때 말풍선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벌써 끝난 거예요. 서해의 외교 단판, 거란의 1차 침입. 그러면 강동 6주 획득.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읽을 필요 전혀 없죠? 그렇다면 1번 강동 6주를 확보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정확하게 정답. 안 읽어도 되는 문제네. 동영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뭐부터 봐야 되냐? 이거부터 봅시다. 붕당이니까 붕당이라면 동인, 서인, 그리고 남인, 북인, 그리고 노론, 소론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추론해 가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대비께서 서거하셨고 상복 입는 기간이 1년이라고 나오고 이쪽은 9개월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1년과 9개월 상복과 관련된 붕당 정치가 있었으니 현종 때
예속 논쟁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속 논쟁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는 1년 3년이 나와 있고 2차는 1년과 9개월 설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 1년과 9개월 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번,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두 세력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갈려요? 동인에서 갈립니다. 자, 두 번째, 인조반정을 통해서 집권했던 건 서인이고, 정답이네요. 자, 세 번째, 광해군 때 북인이지요? 자, 네 번째, 위훈삭지를 주장하는 조광조 일파는 사화인데 이게 지금 왜 나와요? 그렇죠? 축출했다라고 하니까 훈구파가 될 것이고, 유력한 가문 출신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한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 내기 싫었던 것 같아. 세도 정치. 그러니까 지금 1, 2, 3번 중에 찾아라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찍더라도 1, 2, 3번부터 찍어야지. 그리고 3번은 광해군 때 정권 장악이니까 북인은 확실하게 하니까 동인이냐 서인이냐 이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들어가면 예속 논쟁이니까 동인이 나오면 안 되죠. 예속 논쟁은 남인 서인이니까 남인 서인 중에 하나밖에 없어. 남인지 서인지 몰라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화형 두 개의 말풍선이 등장을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자,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서 이렇게 보면 뭐부터 보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이죠? 말풍선의 수를 보면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말풍선이 2개면 2개,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풍선 옆에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막 적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말풍선이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 기구를 찾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기구일 것이고. 자, 보이는 대로 한번 봅시다. 이보게 최후의 권력 남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네라고 하면 여기에다 적어놓을 건 뭐가 있어? 최후. 고려 최씨 부신 정권 시대 기구 하면 그걸 막 적어놓는 거예요. 정반이면 정방, 삼별초면 삼별초 막 적어놓는 거지. 그리고 옆에 그러게 말이야 최후 집에 설치한 끝났다. 인사행정을 마음대로 했대요. 그러면 최후 때 인사행정을 마음대로 했던 정방이 나오는 거죠. 자, 네 번째, 국민왕 때 개혁정치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방이죠. 대화형 세 번째인데, 자, 시기를 찾는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말풍선이 있고 시기를 찾는 문제. 그렇다면 선택지를 먼저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닌 것은 이라는 보통 아닌 것이라고 나왔을 때는 선택지로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에 바로바로 보이는 것만 써놓고 자, 그렇다면 선택지가 다른 한계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볼까?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던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시기 물어봤고 옳지 않은 것 물어봤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저를 믿고 얘들 지워보고 요것만 보자고요. 그렇죠? 자, 1번 풍수지리설이 성행하였다라고 하는 거. 풍수지리설이 막 성행한 건 언제입니까? 신라말. 자, 두 번째 변발과 호복이 확산되었다. 이거 언제야? 고려지요. 고려 원간섭기입니다. 세 번째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하였다. 신라말. 그렇죠?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한 것은 어디? 귀족은 고려시대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건 좀 애매하고. 그렇죠? 신라말? 그렇지. 이거 맞죠? 신라말 그리고 고려말 또 귀족이요. 그러니까 신라말과 고려말 둘 다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 유행한 것은 신라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뭐가 하나가 딱 틀려요. 2번만 하나 턱 나오지 않아요? 아니야? 2번만 하나 딱 나오지. 다 신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2번 찍으면 맞아. 진짜예요. 2번 찍으면 맞아요. 자, 봐봐. 자, 세 번째.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백성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진골귀족 나왔죠? 진골귀족 나왔으니까 뭐야? 신라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원종과 애노 정확하게 쐐기를 박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가 말풍선이 2개인데 힌트가 2개 나왔어요. 이쪽에서 진골 나왔으니까 신라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에 원종과 애노가 나왔으니까 신라말이 나왔어요. 그럼 선택지에서 지금 신라말을 다 빼면 고려 원간섭기밖에 없죠.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만 봐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이거 완전 편법인데 이렇게라도 풀어서 맞히면 시간도 벌고 기분도 좋고 그렇죠? 내 열정을 다른 문제에 풀 수가 있잖아요. 자, 동형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볼까? 가서적이 편찬된 시기가 나왔고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왔죠. 2개가 나왔지.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선택지부터 봐요. 무시하지니까.
자, 1번.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언제예요? 이거 조선 후기지요. 자, 담배, 면화와 같은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언제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세 번째,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정이 설치되었다. 요거 언제야? 이상하지? 조선 후기는 아닌 것 같아요? 6세기 지증왕 때 삼국시대 신라입니다. 네 번째, 송상과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했으니까 조선 후기고. 자, 5번, 모내기법의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대되었어요? 뭐야 이거? 조선 후기잖아요. 이거 문제 풀 거예요? 안 풀어도 됩니다. 정답 나왔어요. 하나만 틀리잖아. 3번이에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유수원 씨. 끝! 뭐 반갑습니다, 유수원 씨. 조선 후기의 실학자잖아요. 상공업진흥에 입사해야 합니다. 나왔죠. 중상학파. 끝났죠. 조선 후기예요. 요것이 지금 엄청나게 쉬운 문제입니다. 시기의 경제 상황을 물어봤잖아. 만약 이거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수원 씨를 가로놨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되게 어려운 걸 막 집어넣겠죠. 그렇죠? 지금 어때요?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